저는 오늘 평생 가난한 줄로만 알았던 시골 할머니의 장례식에서 내 이름이 적힌 건물 등기증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난 상속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할머니는 제게 혈연 관계도 아니고 그냥 어릴 때 잠시 맡겨져 살았던 보호자 같은 존재에 불과했다. 그런데 왜 이런 엄청난 걸 남기고 간 걸까? 나는 장례식장 구석에서 홀로 앉아 낡은 가방에서 나온 서류들을 주섬주섬 펼쳤다. 서류는 오래돼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했고 종이 특유의 냄새가 올라왔다. 분명히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주소도 건물도 전부 진짜였다. 아저씨 괜찮아요? 조카뻘 되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의 말은 들리지 않았고 머릿속은 무슨 거대한 폭탄이 터진 듯 어지러웠다. 나는 할머니를 떠올렸다. 허리 굽은 몸, 반은 다른 고무신, 마른 기침. 늘 나는 가진 게 없어. 라며 웃던 사람. 국수 한 그릇도 사치라며 나를 위해 끓이던 라면을 자신의 목까지 덜어주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건물주였다니? 그것도 평생 한 번도 티내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나?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한테 말 한마디도 안 남기고 왜 숨긴 거죠, 할머니? 장례식이 끝나고 나는 할머니가 살던 시골집으로 향했다. 집 앞 감나무는 이미 잎을 떨군 채 앙상했고 겨울 기운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갑자기 손끝이 떨렸다. 이 낡은 집안에서 할머니는 혼자서 어떤 시간을 견뎠을까? 집안은 여전히 좁고 어두웠지만 유일하게 자리 잡은 건 벽 한쪽 가득한 사진들이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낡은 나무 액자 속 사진 한 장. 그 사진에서 나는 멈춰섰다. 어린 시절에 나가 있었다. 그리고 바로 곁에서 환하게 웃는 할머니. 그 옆에는 나는 기억하지 못하는 중년 부부. 나는 그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들 누구지? 왜 할머니는 내 과거를 말해주지 않았을까? 책상 위에 놓인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너에게 남긴 마지막 말. 할머니의 필체였다. 나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며 울리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너는 모르는 게 더 나을 거라 생각했다. 사람들은 진실이 항상 좋은 건 아니란다. 그 문장은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무엇을 왜 숨긴 거지? 더 읽어내려가려는 순간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지 말아야 할 것 같은 불길한 감정이 스쳤지만 손가락은 이미 수화기를 누르고 있었다. 혹시 고인의 보호자분 맞으시죠? 차분한 목소리. 하지만 다음 말이 나를 얼어붙게 했다. 할머니께서 생전에 관리하시던 건물 관련해서 급히 확인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오늘 중으로 서울로 올라오실 수 있을까요? 나는 숨을 들이켰다. 이건 단순한 상속 문제가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할머니가 왜 평생 가난한 척 살았는지도, 왜 나에게 건물을 남겼는지도, 왜 내 과거를 숨겼는지도, 모든 답이 그 건물에 있을 것만 같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다. 네. 지금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싸늘해졌다. 마치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내 등을 떠미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알 수 있었다. 이제부터 시작될 일이 내 삶을 완전히 바꿀 거란 걸. 나는 새벽 첫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는데도 마음속 생각들은 느리게 굴러갔다. 할머니의 편지, 낡은 사진, 모르는 부부, 건물 등기증. 모든 게 엉켜 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할머니가 숨기려 했던 건 나를 위한 걸까? 아니면 자신을 위한 걸까? 도착하자마자 전화를 걸었던 관리사무소 직원이 나를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는 나를 오래된 오피스텔 건물로 안내했다. 외관만 보면 평범했지만 가까이 다가서자 묘하게 기시감이 느껴졌다. 어디서 본 적 있는 느낌. 하지만 기억은 아직 흐릿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오래된 냄새가 풍겼다. 직원은 7층 버튼을 눌렀다. 여기가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생전에 직접 관리하시던 층입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7층에 도착하자 복도 끈 문이 하나 열려 있었다. 문 앞에는 칠이 벗겨진 702호 번호판. 직원은 조심스레 말했다. 이곳에서 유품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가자 오래된 방 하나가 나타났다. 가구도 거의 없고 마치 수십 년간 사람이 살지 않은 듯한 적막함. 그런데 벽 한쪽에 붙은 무언가가 시선을 끌었다. 아이들 그림. 색연필로 그린 듯한 투박한 낙서들.
그 가운데 나로 보이는 아이가 그려진 그림이 있었다. 나는 그 앞에서 숨을 멈췄다. 분명히 내 얼굴이었다. 이건 어떻게? 내 목소리는 갈라졌다. 직원은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희도 여기 청소를 하다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는 서랍을 하나 열어 봉투를 꺼냈다. 봉투에는 단 3글자가 적혀 있었다. 내 아이. 손이 저절로 떨렸다. 직원이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다. 이건 고객님께 직접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오래된 진료 기록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 관련 안내서. 그 어느 곳에도 내 부모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다. 대신 보호자란에 할머니 이름만이 적혀 있었다. 말도 안 돼. 나는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할머니가 정말로 나를 데려온 사람인가? 그럼 그 사진 속 부부는 누구지?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702호는 수십 년 전 아이가 실종된 사건으로 한동안 폐쇄됐던 곳이었어요. 그 사건 때문에 건물주가 정체를 숨기고 다녔다고도 하더군요. 아이 실종. 그 단어가 귀에서 메아리 쳤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다. 아까 본 그림들, 출생 기록, 할머니의 편지. 모든 조각이 빠르게 머릿속에서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방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검은 코트, 모자를 눌러 쓴 중년 남자.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시선만큼은 선명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이 다가오자마자 재빨리 사라졌다. 직원이 놀라서 복도를 살폈다. 누구죠? 관리인인가? 아니, 이런 시간엔 아무도 없을 텐데.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건물 뭔가 있다. 할머니가 죽기 직전에 숨기려 했던 그 일이. 직원은 종이를 정리하며 말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작은 상자를 내게 건넸다. 열자마자 낯익은 냄새가 올라왔다. 할머니의 비누 향. 그리고 그 안에는 단 하나의 열쇠가 있었다. 녹슨 금속의 숫자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지하 1층. 보관실. 왜 지하인가? 왜 건물 전체가 아닌 그 방의 열쇠인가? 왜 이곳까지 숨겨두었는가? 속으로 생각했다. 답은 지하에 있다. 직원은 두려움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그 보관실은 오랫동안 잠겨 있어서 저희도 들어가 본 적 없습니다. 건물의 옛 관리 기록에도 접근 금지라고만 적혀 있고요. 나는 열쇠를 손에 꼭 쥐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손바닥이 축축해졌다. 갑자기 머릿속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너는 모르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 알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할머니가 평생 가난한 척 살며 지켜낸 비밀. 내 과거. 그리고 실종된 아이의 진실. 나는 결정했다. 지하로 가겠습니다. 직원은 나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지하 버튼을 누르는 순간 기계가 낮게 울렸다. 그리고 서서히 아주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 어둠 속에서 나는 느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의 진짜 의미를. 그리고 그 아래에서 나를 기다리는 무언가를. 속으로 생각했다. 이 문이 열리면 내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엘리베이터는 지하에 도착했고 딩소리가 울렸다. 문이 열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나는 한 걸음 내딛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첫 번째 낯선 그림자를 보았다. 지하 보관실 앞에 서자 공기가 갑자기 더 차가워졌다. 형광등이 간헐적으로 깜빡였고 오래된 콘크리트 냄새가 코끝에 스며들었다. 내 앞에 있는 문은 녹이 슬어 있었지만 누군가가 최근에 만진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손자국. 그리고 문틈에 약간의 긁힌 흔적. 속으로 생각했다. 누군가 나보다 먼저 여길 찾았다는 건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에 넣었다. 딸깍. 묘하게 부드러운 소리였다. 마치 열쇠가 이곳을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 문을 여는 순간 찬 바람이 확 밀려나왔다. 나는 직감했다. 이 방은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고 대신 누군가가 지키고 있었다. 보관실 안은 생각보다 넓었다. 천장에는 전구 하나만 매달려 있었고 울리는 윙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나는 휴대폰 플래시를 켰다. 빛이 닿자 먼지들이 하얗게 날렸다. 그리고 곧 방 한가운데 놓인 낡은 철제 캐비닛이 눈에 들어왔다. 문 한쪽이 부서져 있었고 안에는 서류 뭉치와 상자 몇 개가 정리되지 않은 채 쌓여 있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서류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다.
오래된 것들이었다. 1980년대 신문 스크랩, 실종 신고서, 경찰 조사 기록.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위에 놓인 종이가 시선을 붙잡았다. 아동 실종 사건 702호. 남자아이 3세가량. 발견 당시 부모 없음. 보호자 미확인. 그 아이의 얼굴 옆에는 흐리게 번진 흑백 사진 하나가 붙어 있었다. 나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들었다. 사진 속 아이. 희미하지만 너무도 익숙했다. 나였다. 숨이 턱 막혔다. 머리가 멍해졌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럼 난 버려진 아이였던 건가? 부모도 없고 출처도 없는 아이였던 건가? 눈앞이 아득해졌을 때 찰컥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났다. 나는 급히 돌아섰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 검은 코트. 낮에 복도 끝에서 나를 지켜보던 그 남자였다. 누구십니까? 목소리가 떨렸다. 남자는 대답 대신 천천히 모자를 벗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얼굴이 드러났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사진 속 부부 옆에 서 있던 그 남자였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이제야 찾았군. 그는 낮게 말했다. 혹시 기억하나? 내가 누군지. 나는 뒤로 물러났다. 목이 바짝 말랐고 손가락 끝이 얼었다. 기억할 리가 없지. 그는 작게 웃었다. 그 웃음엔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어렸을 때 일이니까. 나는 목소리를 겨우 안했다. 당신이 내 부모입니까?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지만 내 부모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 말은 곧장 가슴을 후려쳤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 거지?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거지? 그는 한 걸음 다가오며 말했다. 내가 왜 할머니에게 맡겨졌는지, 왜 너를 데려갔는지, 왜 내 부모가 사라졌는지. 그의 시선이 캐비닛 위 실종 신고서로 향했다. 모두 그 방 안에 있다. 나는 숨을 삼켰다. 마치 온 세상이 이 좁은 지하실 안으로 좁혀진 듯했다. 그는 말을 이었다. 너희 부모는 50년 전 그 사건의 진실을 알았어. 그래서 사라졌지. 무슨 소립니까? 나는 목소리를 억지로 붙잡았다. 남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무겁게 말했다. 내가 실종된 아이였다는 사실.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누군가가 내 부모를. 말을 끝맺지 못했다. 그 대신 남자의 시선이 갑자기 문 쪽으로 향했다. 나 역시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 복도 끝을 지나갔다. 발소리조차 남기지 않은 채. 아까와는 다른 그림자였다. 남자는 이를 악물었다. 늦었군. 나는 혼란스러웠다. 공포가 목덜미를 타고 올라왔다. 지금 당장 여길 나가야 한다. 그는 서둘러 말했다. 할머니도 결국 그 사람들을 피하다 여기까지 온 거다. 그리고 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가난한 노인으로 숨긴 거고, 가난한 척 살았던 이유, 건물주였다는 사실을 감춘 이유, 나에게 진실을 절대로 말하지 않았던 이유,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널 숨겨 키웠다. 그 대가로 모든 걸 잃었지. 나는 숨을 들이켰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 순간 지하 바닥 아래에서 쿵 하는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불이 깜빡였다. 남자는 내 손목을 확 잡았다. 지금 안 나가면 우리 둘 다 죽어. 나는 얼어붙은 몸을 겨우 움직여 그를 따라 복도로 뛰쳐나갔다. 뒤에서 바람 같은 인기척이 들려왔다. 누군가가 우리 뒤를 쫓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하자 그는 버튼을 마구 눌렀다. 문이 열리기 직전 그는 다시 내 얼굴을 보며 말했다.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할머니도 내 부모도 모두 알고 있었다. 뭡니까? 왜 나여야 하는데요? 그는 숨막힌 침묵 끝에 말했다. 너만이 50년 전 그 사건의 마지막 증인이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우리는 뛰어들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 어딘가에서 날카로운 금속 소리가 울렸다. 내 심장은 미친 듯 뛰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과거가 아니다. 누군가 아직도 이 건물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나는 직감했다. 지금까지 겪은 건 진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밖으로 뛰쳐나왔다. 밖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고 건물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남자는 주차장 쪽으로 나를 밀듯 끌고 갔다. 여긴 안전하지 않아. 얘기할 곳으로 가자. 그의 목소리는 급박했지만 어딘지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아직도 선명히 이해하지 못했다.
기억도 감정도 신뢰도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은 확실했다. 나보다 먼저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속으로 생각했다. 도망치는 것만으론 끝나지 않는다. 결국 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주차장 끝, 오래된 흰색 승합차가 있었다. 그는 문을 열고 나를 안으로 재촉했다. 타. 내 부모 이야기부터 해야 하니까. 나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제 부모를 아셨던 겁니까? 그는 대답 대신 시동을 걸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알지 못해도 되는 불행들이 있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숨겨진 채였다. 승합차는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강가로 향했다. 가로등조차 없는 어두운 길. 창밖엔 도시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다. 차가 멈추자 강물 소리가 고요하게 들려왔다. 그는 담배를 꺼내다 말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50년 전 이 건물에서 두 사건이 동시에 벌어졌어. 그의 시선은 어둠 속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다. 한 아이의 실종.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의 실종. 나는 숨을 멈췄다. 남자는 말을 이었다. 너희 부모는 건물 관리인이었다. 가난했지만 선량했고 너를 누구보다 아꼈지. 그런데 어느 날 이 건물에서 보면 안 되는 것을 보게 된 거야. 보면 안 되는 것?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위층 인물이 관련된 비리와 폭력.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아이 하나가 희생될 뻔한 사건. 나는 온몸이 굳었다. 그 아이가 저였습니까? 맞다.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마치 내 존재 자체가 오래된 범죄의 흔적처럼 느껴졌다. 그는 말을 멈추고 강물에 돌을 하나 던졌다. 물결이 퍼져나갔다. 내 부모는 널 지키려 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쫓기게 됐지. 이제야 이해됐다. 왜 실종 기록엔 보호자 미상이라 적혀 있었는지. 왜 할머니가 갑자기 나를 데리고 사라졌는지. 그럼 할머니는?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내 부모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사람이다. 너를 지켜달라고. 눈이 뜨겁게 차올랐다.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마른 손, 구부러진 허리, 내 도시락을 싸주던 그 모습들. 속으로 생각했다. 할머니 왜 혼자서 모든 걸 떠안았던 거예요? 남자는 말을 더 이었다. 할머니는 내 부모가 남긴 증거를 지키고 있었다. 그게 발견되면 다시 사람들이 움직일 걸 알았지. 그래서 가난한 척 살았던 것. 건물주라는 정체를 숨기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 나를 보호하기 위해. 그는 내 쪽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그리고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너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너를 위험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 말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강물 소리만 가슴속에서 비수처럼 울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누가 따라왔다. 그는 차 쪽을 바라보며 입술을 다물었다. 뒤돌아보니 멀리 도로 위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 있었다. 엔진 소리도 없이 조용히. 차 안에서 한 사람이 내렸다. 달빛에 비친 실루엣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우리 뒤를 쫓던 그 그림자. 남자는 빠르게 내 앞을 가로막았다. 차에 다시 타. 지금 당장. 그러나 나는 한 발 앞으로 나갔다. 도망만 치고 싶지 않았다. 진실을 말해요. 나는 그림자를 향해 외쳤다. 왜 아직도 저를 찾는 겁니까? 그림자는 멈춰섰다. 그리고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마지막 남은 증인이니까. 그리고 그 증거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증거를? 무슨 말인가? 그는 계속 말했다. 내 부모는 도망치기 전 증거를 내 몸 어디엔가 숨겼다. 기억나지 않겠지. 어린 내게 알려줄 수 없었으니까. 순간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 되살아났다. 어릴 적 왼쪽 갈비뼈 밑에 작게 새겨진 흉터. 누가 만든 것인지도 모른 채 살아온 흉터. 남자는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시간 없어. 지금 당장 떠나야. 그러나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그림자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럼 할머니도 이 때문에 죽은 겁니까? 그림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 자체가 대답이었다. 가슴이 찢어졌다. 할머니가 가난한 척 산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나를 숨기기 위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눈물이 떨어졌다. 차갑고 무거웠다. 그럼 이젠 끝내야겠네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왔다. 남자는 날 뒤로 숨기려 했지만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전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두려웠던 건 과거가 아니라 혼자였다는 외로움이었다. 하지만 지금 진실은 분명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할머니가, 부모가 나를 지키려 했던 모든 시간이 나와 함께였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 건물 뒤편에서 경찰 경광등이 번쩍였다. 남자는 놀랐고 그림자는 뒤돌아 도망쳤다. 경찰들이 달려오며 외쳤다. 모두 움직이지 마십시오. 신고 접수된 인질 및 추적 사건입니다. 내 쪽으로 뛰어온 형사가 말했다. 문영호 씨 맞죠? 고인이 남긴 자료 중 오래된 사건 관련 증거가 발견돼 저희가 수사 중이었습니다. 당신의 신변 보호 요청도 오늘 접수됐고요. 나는 멍한 상태로 끄덕였다. 그림자는 순식간에 경찰들에게 제압됐다. 이제 끝난 걸까? 아니,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몇 시간 뒤 나는 홀로 강가에 앉아 있었다. 경찰 조사가 끝났고 남자는 나에게 당신 부모를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고 사라졌다. 밤하늘에 별 하나가 떴다. 강물 위에 잔잔히 흔들렸다. 나는 조용히 할머니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진실이 항상 좋은 건 아니란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알았다. 그 말 속에 담긴 진짜 마음을. 진실은 아프다. 하지만 진실만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할머니, 이제 저 혼자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지킬게요. 저에게 남겨주신 모든 걸. 차갑던 밤 공기가 어느새 따뜻하게 느껴졌다. 마치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내 어깨를 감싸는 듯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삶을 내 발로 걸어가기 시작했다.